눈에 대한 어떤 훈장 거부 내지는 비토의 표현들이 이 사방에서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퇴직 공무원들이 이 퇴직하면서 받는 그 훈장이죠. 훈장이 거창한 거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근데 뭐 교육 공무원이 누구든 교수님이든 뭐 교사님이든 퇴직할 때는 대통령 표창을 받는데요. 계속해서 이러한 표창과 훈장을 거부하는 사태, 즉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임 중에는 가만히 계시다가 퇴임할 때 하는 건 좀 서운하기는 한데. 아니 근데 또 재임 중에는 우리 어제서는 보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럼 이제 좀 이해해줘야지. 그래서 이제 사회 일각에서는 왜 예전엔 얘기 안 하다가 지금 그러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찌됐거나 지금이라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는 뭔가 어떤 시민사회 내부 안에서 이 문제를 자각하고 계신 분들의 표현이 강해지고 있다,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일단 간단하게, 기사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퇴임을 앞두고 수여되는 대통령 이름이 찍힌 훈장을 거부한 인천대 김철원 교수에 이어서 인천 지역의 초중학교 교사들도 훈장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년 2월에 정년 퇴임하는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제대로 대우해주지도 않고 계속해서 실정만 펼치고 있어 굳이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훈장을 거부했다. 이는 개인적인 신념이다라고 말했고요. 지난 8월에 정년 퇴임했던 인천의 한 중학교 교사도 현 정부에서 주는 포상은 받지 않겠다며 훈장을 거부했습니다. 그럼 이번 거 받지 말고 다음 정부에서 받으시기를 기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외대 교수님들이 또 단체로 나섰다고 합니다. 사실 외대 교수님들이 잘 안 나서시는데, 요건 좀 특별한 느낌이 좀 들어요. 네,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들이 윤석열 정부의 민주주의 훼손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는 시국 선언문을 냈습니다. 외대 교수 73명이 어제 시국 선언문에서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 김건희의 명품 가방 수수와 주가 조작 의혹이 모두 무혐의 처분된 일을 거론하면서 국민의 상식적인 법 감정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다. 대통령과 그 가족이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그리고 검찰의 결정은 국민 정서와 눈높이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교수들은 김건희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 검찰에 대한 국민의 문제 제기를 해결하고 국민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검찰 개혁을 단행하라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유 교수님들 개혁으로 되겠어요. 해체를 얘기하셔야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제 와서 이제 디올백 얘기를 꺼내고 있다는 거죠. 무혐의 된 거에 대해서. 사실 지금 현안으로 나와 있는 국정농단, 공천 개입, 그게 더 이게 더 심각한 훨씬 더 건데. 심각한 문제인데 조금 좀 시류가 좀 늦어요. 교수님들이 가장 보수적인 그러니까. 단체인 것 같아요. 사실은 약간. 그래서 이제 이런 이슈들이 그쪽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돼야 되는데, 송작가 TV를 잘 안 보시는지. 안 보죠. 네. 교수님들은 안 보죠. 저는 어제 깜짝 놀랐어요. 왜요? 새벽 3시에 택시를 탔는데요. 네. 새벽 3시. 새벽 3시에는 왜 어쩌다 돌아다니는 보니까. 거야? 그때까지. 김건희 흉내내는 거야? 뭐야? 코스프레야? 김건희 잡으러 갔다 그래. 걔는 한 마리 안 가져갔어? 그랬는데 갑자기 기사님이 송 작가님 이 시간에 어떻게 택시를 타세요? 그래갖고 순간적으로 앗북그 그래서 뭐 내일 방송 뭐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타시라고. 저는 7시면 항상 일어나서 방송 준비를 합니다라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사회적 공감,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이제 뭐 대중인식, 대중지능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집단지성? 네, 집단지성이 지금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술이 안 깼구나. 단어가 생각이 잘 안 목소리가 나요. 오늘 좀 그래서 가라앉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단지성이 발휘되기 시작하는 단초를 뭐가 제공하냐면 주로 교육계에 있는 교수님들과 학자들이. 학생들.
학자들이 네. 먼저 나서죠. 먼저 이제 엘리트층인 학자분들이 먼저 나서고 거기에 맞춰서 종교인들이 따라가고요. 그 다음에 대학생들이나 시민단체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중고등학생이 따라오면 혁명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요런 이게 순서적인 어떤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짜 탄핵에 국민들의 탄핵에 대한 불씨가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전 단초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SNS 상에 트위터에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는 짤이 있었어요. 그게 박근혜가 탄핵됐을 당시의 상황과 현재 2024년의 상황을 비교한 거죠. 이게 2017년인데 정확히 7년 전이네요. 정확하게 7년 전인 거예요. 그래서 2017년에 콜드플레이가 내하는 공연을 했고 한강 작가가 맨부커상을 수상을 했고 기아 타이거즈가 우승을 했고 박근혜가 와. 그해 탄핵이 됐는데 올해 콜드플레이가 7년 만에 내한 공연을 했고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했고 기아가 또 이겼다는 거죠. 그러면 윤석열도 탄핵돼야 되는 거 아니냐? 요런 짤이 돌고 있습니다. 에이, 한강 작가님 상 뭐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문학상 최고라고 하는 노벨 문학상을 타셨으니까 저 때는 박근혜 그냥 탄핵이었잖아요. 탄핵보다 한 단계 더 더 센 거. 더 센 거. 더 강력한 걸로. 더 강력한 걸로. 네. 우리 성렬이를 털어줘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몰라서 그러는데 탄핵보다 한 단계 위는 뭔가요? 탄핵 후 반란 수괴죄. 반란 수괴 내지는 국가전복. 국가전복. 네, 요런 걸로 해갖고. 너무 좋네요. 네, 강력한, 어떤 그 사면이 안 되는 이 강력한 법적 집행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뭘 해먹고, 그러니까 사적 유용을 하거나 공권 남용으로 돈을 뽑아먹은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 자체를 완전히 발라먹어 버리려고 하는 사실상의 반국가 반민족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라를 팔아먹었죠. 일본에 팔아먹으려고 하는 여러 행위들도 포착이 됐기 때문에 진짜 국가전복이나 반란 수괴 이게 낫네요. 심지어 대통령이란 지위에 있으면서 이 한민족 간에 같은 민족 간에 전쟁을 회책하는 맞아요. 이런 짓거리를 했다는 면에서는 윤석열의 죄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 형법처벌상의 최고의 형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할 만큼 악질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반민족 행위잖아요. 그렇죠. 전형적인. 그래서 반드시 본보기로 제대로 된 사법 처리, 역사의 어떤 그 처단을 받아야 된다,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당선 무효랑 무기징역 가야 된다고, 사형 같은 무기징역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시네요. 그렇죠. 뭐 한 450년형 이런 거 때려가지고 네. 우리나라엔 그게 없어요. 네. 그럼 미국으로 보내야 되는데. 이제 만들어야죠. 자, 요렇게 집단지성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단초로 이 기사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